이 시간에는 형법 유추해석 판례 마지막 이제 끝내는 시간이고요. 한번 볼게요. 음, 지금 나오는 판례들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판례들입니다. 외국환 거래법. 자,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의 돈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이제 외국과 관련된 나라의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나라에 관련된 법은 거래라든지 마약 이런 거는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되고 외국의 어떤 문제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련성을 법적으로 충돌이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꼼꼼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환 거래법 30조가 규정하는 몰수란 거는 뺏어버린 거죠. 몰수란 거는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즉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제로 뺏어버리죠. 추징, 돈을 물린다. 몰수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취득한 외국돈, 기타 지급 수단 등을 뜻하고, 자, 몰수 뺏어버리거나 돈을 받는 거는 범인이 여기서 말하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돈을 받은 것, 취득한 외국돈, 기타 지급 수단 등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취득한 때를 말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 그것만 얘기한다. 다른 걸 포함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누가 봐도 외국환 거래의 법에서 말하는 몰수, 뺏는 거나 돈을 물린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과의 어, 관련해서 얻은 결과물만 얘기하는 거지 여러 가지 그동안 벌었던 것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니다. 방금 이거로 했던 여기서 위반했던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동안 얘기했던 거 모든 걸 얘기한 거 아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적이어야 된다. 어, 제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보는 거는 국가 관련해서 보안법, 우리나라 보안을 위반했거나 국가의 공무원들의 업무, 외국환, 외국과의 관계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도 공무원들이 많이 하죠, 그죠? 공무원들, 국가와 국가 보안, 국가 내부 보안, 외국환,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외국환,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 금전대차 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갑재단이고, 자, 갑재단이고, 차입금을 돈을 받았던 차입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등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 금전대차, 어, 금전대차의 차용, 돈을 빌렸던, 자, 돈을 내가 뭘로 대신, 어, 금전을 대신해서 차량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땅을 맡기고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회사를 계약한다든지 금전을 금전 대신 차용하는 걸 목적으로 돈을 들인다. 금전 대차 계약의 차용. 그러니까 A라고 하죠. A에게서 금전 대차 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갑재단이란 말이에요. 갑재단. 갑재단이고, 그죠? 갑재단이고, 차입금. 돈이 왔겠죠. 차입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등 실질적으로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재단에서 A가 E를 받겠죠. 아니 C가 C가 A에게 가서 우리 재단에 있는 부동산을 대신에 돈을 좀 주시오 하고 차입했단 말이에요. 차입. 엉뚱한 거겠죠. 뭐 금전대차면 A가 소송까지 걸 이유는 어, 받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속아서 대처했다고 봐야겠죠. 약간 속았다는 느낌. 그래서 어, 100억을 갖고 100억. 100억을 금전 대체했단 말이에요. 100억을 했는데 C는 A 값 재단을 위해서 100억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100억. 근데 C는 단순한 직원이 직원. 단순히 직원. 100억을 해서 값 재단이 운용을 하지만 C에게 돈이 간 거는 없다. 월급만 간다, 월급. 그냥 고생했어. 내가 C를 승진시켜 줄게 하고 월급만 가, 월급. 자, 이렇게 사용 당사자는 값 재단이고 차입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등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없다. 이 C에게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추정할 수 없고 각 재단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해야 된다. A가 억울하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겠죠. 그죠? 법원에 소송을 하니까 100억이 갔지만 법원에서는 몰수해라. 이건 사기다. 몰수해. 하지만 C는 단지 직원으로 일만 했을 뿐 각 재단에서 전부 몰수해라. 이렇게 본 거죠. C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에 해결하거나 재판을 할 때는 그 금전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C가 만약에 100억을 차입을 해서 C가 10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C에게 어, 너 10억 너 가지고 있지 10억 내놔. 너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12억을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재판에서는.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단을 향해서 이자까지 해서 110억을 가지고 와 하든지 몰수한다든지 추징한다든지 그죠? 그죠? 자, 폭력행위범 폭처법이죠.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하는 법률 폭처법. 폭처법에서 우범자가 있죠. 우범자. 폭처법에서 말한 우범자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과를 살인으로 형을 살고 15년 만에 나오잖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으로 15년을 살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 동작구가 집이니까 동작으로 오면 서울 동작구로 와서 살고 있어요. 15년 후에. 그러면 자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계로 갑이 살인사건 저질렀던 갑이 서울 동작으로 왔다 하고 결과물을 보내주시오. 결과물. 통지문. 그럼 형사계에서 이 형사계에서 원본을 받아서 우범자로 관리합니다. 우범자로 관리하고 파출소에 통보합니다. 주소지 파출소에다가 형사계에서 파출소 그 동작 1동 파출소 갑이 지금 관내에 갑이 여기 살고 있다. 갑이 지금 당신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파출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갑이 뭐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라 하고 파출소 PB 직원에게 순경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파출소도 우범자 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파출소 갑의 집에 가서 잘 지냅니까? 무슨 일 없습니까? 뭐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형사계 직원은 6개월에 한 번씩 이 보고를 받고 직접 나가봅니다. 형사계는 1년에 한 2번 정도, 파출소는 분기별로 4번 이렇게 봅니다. 우범자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범자로 관리할까요?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면 또 저지를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를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한 3년 정도 관리합니다. 3년. 자, 이런 우범자. 여기서 말하는 우범자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우범자란 폭력 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즉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죠. 우리나라가 특별법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형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워낙 특별법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법이 특별법에 쫓겨갑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죄만을 의미하죠. 형법에서 말하는 폭력범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폭력법에는 조직폭력배, 살인범, 전과자 이렇게 하는데 조직폭력범죄 우범행위는 보복을 한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살인 전과 있는 사람이 살인한다든지 상습적이다든지 조직폭력에 또 활동한다든지 이거는 어,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범위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우범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폭처법에서 말하는 우범자는 폭처법에서 지정한 자, 강력범들, 조직폭력배, 상습자, 그 다음에 형이 무거운 자, 보복자 이렇게 폭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 지상의 항공기 자 우리가 여기 공항이 있죠. 공항에 가면 이렇게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항에서 탑승 절차를 거쳐서 탑승을 합니다.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합니다. 비행기. 운항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 자, 이 비행기가 이제 우리가 탑승을 완료하면 비행기가 이제 준비하죠. 그 활주로로 막 갑니다. 출발해서 막 달려가요. 활주로로. 달려가다가 여기서 이륙을 하죠. 이륙을 45도로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다 하는데
비행기가 이제 빙글 돌아서 지상의 활주로에 이제 가고 있어요. 활주로를 이 정도 가고 있는데 땅콩 사건 알죠? 김연아가 땅콩을 집어던지면서 비행기 멈춰, 비행기 돌려 하고 돌렸단 말이에요. 다시 항공기가 하늘로 날기 전에 비행기 돌려 땅콩을 집어던지면서 비행기 돌려해서 비행기 돌리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초유의 사건. 자, 항로란 거는 항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로가 있죠. 항로. 그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륙하면서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부터의 항로. 근데 아직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죠? 자,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항로로 확대한 건 안 된다. 만약에 항로, 이게 떴다면은 항로 이탈죄로 형이 엄청 무겁죠. 납치라든지 항로가 이탈되잖아요. 납치라든지 형이 무거워요.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항로 이탈로 보는 거는 너무 확장한 거다.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 본 거죠. 김연아 땅콩 사건. 이 땅콩 사건 때문에 어,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고 나중에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또 그 전에 엄마까지 이런 폭력 사건이 다 나오면서 큰 문제가 됐었죠. 우리가 작은 행동들이 하나가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자기네 인생과 가정을 삶을 다 무너뜨립니다. 작은 행동.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자기 집과 직장과 모든 걸 흔들죠. 그죠? 어렵고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늘 하나하나 행동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유추 해석을 금지 원칙에서 합치했다. 딱 하고 이제 보는 판례. 지금까지는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맞아 합치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볼게요. 합치한 거는 좀 빨리 볼게요. 과실로 실수로 남의 과수원의 실화. 자, 내가 여기서 묘의 앞에 불을 피우다가 묘지 관리 차원에 불을 피우다가 이 불이 넘어서 과수원까지 막 탔죠. 과수원. 실화. 발생한 경우 형법 170조 2항에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 실수로 내 소유에 속하는 이 건조물이란 거는 집, 자동차. 이 건조란 거는 기둥이 있고 위가 천장이 있는 것, 하늘이 안 보이는 것 건조물. 그 다음에 물건, 가지고 다니는 물건. 불태우기 한자는 여기서 불태우기 한자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의 물건 또는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160조의 물건이라고요. 167조의 물건.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볼게요. 170조 2항의 과실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 물건 이거 태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건조물 물건을 자 106, 이거를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의 물건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166조의 건조물과 167조의 물건에 해석하는 것은 죄형적, 법정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거를 태우면서 이웃집까지 태웠다는 것은 전부 포함해서 처벌할 수 있다. 내 거를 태웠든지 옮겨 붙어서 태웠든지 전부에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크게 뭐 벗어난 거 아니다. 자, 62조에 의하여 형법 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자,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형을 3년 받았다. 3년 형. 3년을 받았지만 이 3년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 유예하겠다. 유예. 집행을 유예하겠다. 단 이 기간 동안 5년 안의 기간 동안 이 형을 하면 그대로 다시 3년을 다시 하겠다. 이게 집행유예죠. 일정 기간 을 지켜보겠다. 집행을 유예하고 지켜보겠다. 하지만 이 기간에 문제가 되면 지금 지켜본 거를 다 적용하겠다. 3년과 새로운 범한죄 2년까지 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형법 65조 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 자, 보호관찰은 전과가 있다 없다? 전과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회봉사는 교육받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또는 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는 수강을 자, 수강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 또는 수강을 봉사도 시키고 수강도 시키고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 전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관찰이든 봉사든 교육이든 판사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형이 아니잖아요. 형. 형벌이 아니잖아요. 죄와 형벌. 죄와 그 죄에 맞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전과도 안 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명예도 문제 없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음 3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사기친 사람이 뜻이에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 기소. 법원으로 소를 넘어갔다. 기소된 사람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권한이 없는 자가 아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명령으로 입력행위를 권한이 없는 자가 명령해서 명령을 입력했단 말이에요. 자,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부정하게 입력했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된 유추 해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말로 들려요.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명령을 입력했다. 그 명령을 부정하게 권한 없는 자가 입력하는 거나 부정하게 입력한 경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나 부정한 명령은 다 입력한 거잖아요. 그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이런 부정한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문구를 많이 읽어봤거든요.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한다. 명령을 없는 자가 입력한 게 부정한 입력이잖아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다 같은 얘기 같아요. 명령을 봐봐요.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부정하게 명령을 입력하는 거.
부정하고 명령만 바뀌었잖아요.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 권한 없는 명령 입력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혹시 국문학과 다니면 좀 명확하게 해석하기 바라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의미고. 넘어갑니다. 형법 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같은 또 나왔네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형을 유예를 한 거죠. 그때 보호관찰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살지 않죠. 5년이 지나면 전과가 없으시죠. 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은 전과가 없다고 그랬죠. 판사가 아무리 해도 동시에 명할 수 있죠. 문제될 게 없죠. 넘어갑니다. 이게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별표. 공직선거 및 부정명령방지법. 선거철인데 공직선거 및 선거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자, 제254조 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법이란 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소정에 다른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상적 경합, 즉 상상적 경합이란 거는 254조도 처벌되고 다른 법도 같이 처벌된다. 둘 다 처벌된다. 이런 거죠. 상상적 경합의 1타 2피. 돌을 하나 던져서 참새와 비둘기도 죽었다. 1타 돌을 하나 던져서 참새와 비둘기 죽었다. 참새 죽은 거나 비둘기 죽은 거나 같이 죽었기 때문에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서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둘 다 같이 하니까 1타 2피니까 문제없다. 그죠? 1타 2피잖아요. 254조 제3항도 해당하고 다른 규정도 처벌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거 찾아봤어요. 법을. 2항 볼게요. 2항과 3항. 근데 3항은 같이 해당하니까 삭제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항과 삭제 3항이 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 대법원 판례 보니까 04년도잖아요. 04년도 여기 보면 제가 설명드렸죠. 04년도 형사는 오라고 있죠. 형사 오. 기억 니은 디오로 해서 도. 자, 대법원에 04년도니까 10년도에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냥 같은 거니까. 그래서 2항과 3항이 같으면 3항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항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연구,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에 간행물, 정견 발표회, 자담회, 토론회, 향후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에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강한 거 아니죠. 이렇게 각종 뭐 좌담회나 정견 발표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표회 뭐 향후에 해서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봐봐요. 선거법 되게 약하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되게 약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판사가 내릴 수도 있고 너 벌금 400만 원만 내, 300만 원만 내. 판사 마음이잖아요. 누구는 2년을 살리고 2년 이하 살리고
누구는 벌금 몇백만 원 주고. 되게 약하죠, 그죠? 판사 재량이 엄청 많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 신고하기 전에 여러분 형법 강론에 이제 전속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법은 민법에 보면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 아들은 아빠가 갑이에요. 갑인데 이 갑은 유부남. 가정에 있어 유부남. 둘이 바람을 피웠죠. 갑이 바람을 피웠죠. 엄마는 미혼 엄마고 미혼모. 그래서 결국 아빠 없는 아들이야. 아빠 없는 아들. 결혼식도 안 올렸고 아빠가 없어. 사생아죠. 아빠 없는 아들. 자,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엄마는 영원한 엄마입니다. 영원한 엄마. 하지만 이런 경우에 결혼신고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하는 경우에는 유부남인 이 갑은 가정이 있어요. 가정. 이 결혼해서 일남이녀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이 갑의 아들이란 거를 재판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죠. 근데 갑이 너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너 내 아들이야 하고 인정을 해. 인정을 하고 호적에 신고하면 그때는 아버지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이라 하는데 우리 법적 용어는 인지라고 합니다. 인정을 해야만 인정하고 출생신고해야만 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정을 된다면 인정했다면 아버지로서 인정했다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피고인 갑이 피해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하기 전에 출생신고는 법에 아직 호적을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고하기 전에 성폭력법상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하고 사실상의 이때는 인정만 했지. 인정하고 법적으로 안 올렸으니까 사실상 인정했으니까 친족이다. 하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죠. 친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유추해석의 원칙에 반하지 않죠. 법적인 아들이냐 사실상의 아들이냐 일단 아버지가 알아봤다면 사실상의 아버지다. 법적으로 알고 신고했다면 법적 아버지다. 자, 7번 특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하는 법률 특가법의 구조 1항에 정하여진 저축을 하는 자 저축을 하죠. 누구나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의 법률 효과가 저축하는 자에 가죠.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그러한 자가 금융기관 임원들의 유치활동의 대상이 되어 저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구속요건에 해당된다. 자, 불법 사채 금융자가 있어요. 불법 사채업자. 악덕, 악덕, 사채업자.
사채업자가 이제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금융, 금융을 하면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금융. 불법 사채업자에게 저축을 하는 자, 하는 자, 저축을 하라고 끌어들인 직원들, 복직원들 다 포함되겠죠. 즉 불법 업체에 돈을 넣어서 부당하게 돈을 받는 거나 세금도 안 내고 부당하게 돈을 벌거나 또 끌어들이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이 특가법에 해당된다. 또 그것 때문에 특별한 돈을 받았다면, 특별한 이익을 받았다면 끌어들인 자도 받고 어, 하는 자도 받고 하는 자도 받고 모두 관련자 모두는 함께 처벌한다. 이 모두는 함께 처벌한다. 이런 의미죠. 8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같은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미안해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 내가 뇌물수수를 돈을 안 받았다. 그냥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자기가 아닌 제3자 제3자 나는 B란 말이야. 내 이름은 B. 근데 갑동이, 월동이, 병동이가 서로 주고받아. 세 명이서. 근데 내가 얘들한테 돈을 안 받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하여 B가 해킹을 하거나 해킹 또는 몰래 들어가서 이 컴퓨터에서 출력물을 뽑아 훔쳐와. 자, 해킹도 불법이죠. 훔쳐온 것도 절도죠. 자,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몰래 제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보관되거나 전송되는 얘들만의 비밀이야, 비밀. 얘들만의 비밀을 갑동, 을동, 병동이만의 비밀을 몰래 훔쳐오거나 해킹해서 빼돌리거나 이거는 누설한 행위에 포함되죠. 빼돌려서 또 정보통신망법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남의 비밀을 훔쳐서 누설하는 건 안 되겠죠. 그다음 총포나 도검 화약류 단속법. 자, 우리나라는 총이라든지 큰 장도 화약류란 거는 아파트 집을 이제 새로 지을 때 발파 작업하는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때는 반드시 경찰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요. 도검이라든지 총포 화약류는 경찰에 허가돼서 사용해야 되고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 받습니다. 시행령 23조 2항에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분류, 쏘아서 올리는 꽃분류, 우리 놀 때 쓰는 꽃분류 있잖아요. 꽃분류 사용에, 꽃분류, 쏘아 올리는 꽃분류 사용에, 꽃분류 설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을 해석하더라도 확장이나 유치 해석에 볼 수 없다.
쏘아 올리려면 우리가 이제 어디야, 속초라든지 가면 모래사장에 이렇게 길다란 꽃분류 있죠. 모래도 꼽고 돌을 짚으면 하고 하다가 빵 터지죠. 그죠? 빵.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서 이게 펌 꽃분류가 막 나오죠. 그죠? 이 꽃분류를 쓰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설치가 돼야죠. 땅에 설치. 땅에다 박아놓고 불을 붙여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쏘아 올리는, 쏘아 올리는 꽃분류 사용. 쏘아 올리려면 설치해야 되겠죠. 말장난인데 여기와 다른 게 아니다. 그다음 게임산업진흥위원회 법률이 정한 환전. 게임산업진흥위원회 법률 환전. 환전이란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게임 머니를 받고 또 게임 머니를 다시 돌려주고 돈을 받고 환전. 환전에는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게임 결과물을 수령 받고 돈을 줘서 게임 머니를 썼고 게임 머니를 주면서 돈을 다시 받는 거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 자, 돈 주고 게임 머니 받고 게임 머니 주고 돈을 받고 그 얘기죠. 포함된 것을 해석하면 상당하고 현재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를 지나치 확장해서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맞죠? 말장난이 말장난. 환전 주고받고 또 주고받고 돈 주고 게임머니 받고 게임머니 남은 게임머니 주고 돈 받고 환전 같은 얘기다. 두 번째 수업 이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